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대략 미국이나 우리나 보면은 급락에 따른 최소한의 반등치는 이제 조금 채웠다. 한 3분의 1 정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시장 흐름 좀 읽어주세요. 그래도 좀 멀어 보이죠. 예, 예전에 우리가 2,300대 돌 때 2,500 바라보던 느낌과 지금 뭐 2,160단에서 2,500 바라보는 느낌은 많이 다르죠. 예. 지난주 목요일 날 딱 일주일 됐네요. 그 100피 맞았던 게 원체 커서 뭐 지금 저희가 좀 멀리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보여집니다. 오늘 금통위 얘기가 있으니까 금통위 얘기 좀 뭐 하고 지나가면 뭐 오늘 오른다 안 오른다 뭐 말들이 많아요. 네. 예. 중요한 점은 오늘 오르든 11월 FOMC에서 오르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11월, 네, 오릅니다. 11월 예. 금통이나 한 번 네, 오른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오르는 거라 뭐 이거 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등 떠밀려서 올리는 금리 인상 격이니까 이게 뭐 불리합니다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뭐 내외 금리 차 벌어져 가지고 돈 나가는 것도 긍정적인 그림은 아닌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격차를 줄여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제까지 계속 소수 의견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충분히 뭐 10월이나 11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힌트를 충분히 줬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최근 이주열 총재님 코멘트가 힌트를 막 떠다 매겨주는 듯한 뉘앙스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건 뭐 시장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각에서는 전일 미국에서 이제 FOMC 의사록 공개된 거 이거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FOMC 딱 끝나고 나서는 분명히 시장 친화적으로 받아들였는데 파월 코멘트가 중립금리를 다시 한번 좀 뭐 우리 생각보다 좀 멀리일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면서 사실 10월달에 큰 이 부담을 안겼었던 요인 중에 하나죠. 근데 어제 FOMC 의사록 가만히 들어보니까 중립금리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기본 논조는 이겁니다. 경기는 긍정적이고 인플레이션은 예상 수준에 있는 거고 예상 범주 내에 있는 거고 지금 완화적이라는 표현을 이제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중립금리 수준에 대해서 뭐 시장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요런 뉘앙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한 거에 좀 지나지 않을까. 근데 뭐 이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달러가도 올랐고 채권 수익률도 올랐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각에서 우려했었던 대로 FOMC가 약간 매파적으로 비춰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NDF 환율이 1원대 플러스에 불과해요. 그래서 달러 튄 거에 비해서는 우리 NDF가 강세를 보여준 거고 야간 선물이야 우리 이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를 반영하지 못한 이 종가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시장 기대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밤에 또 유가도 3% 빠졌어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유가 더 이상 올라가는 거 반갑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료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제목에도 써 있는데요. 10월 들어서 참 수급이 두텁게 나왔어요. 예. 뭐 위에 거는 현물 수급이고 밑에 건 선물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10월 들어서 소위 말해서 현선물 시장 양쪽으로 그냥 쭉쭉 밀고 내려갔었다. 네,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피를 딱 두드려 맞았죠. 100피를 딱 두드려 맞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공격적으로 덜어내진 않아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뭐 눈에 띄는 변화죠. 예. 뭐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매수의 연속성은 없지만 적어도 10월 들어서 나왔었던 큰 폭의 매도 연속성이 일단 끊어져 있는 거고 뭐 많이들 이제 경험상 아실 거예요. 이 주식시장에서 먹는 거는 딱 두 가지 방법입니다. 방향성 아닌 변동성이에요. 근데 지금 이 2100피 땅까지 밀어놓고 난 상황에서 다이렉트로 끌어올리면은 또 방향성을 롱 포지션으로 잡으면 되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가 어디 이 V턴으로
급하게 돌려 세울 만한 뉴스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윗방향성은 뭐 최근 아니었었던 거고, 그럼 추가적으로 2100픽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더 밑으로 방향성을 찍어버리면 사실 뭐 시장이 한도 끝도 없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부담이었을 거고, 그러면 이익 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남습니다. 변동성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뭐 요즘 외국인 선물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완전 홀짝 게임이죠. 여기서 뭐 홀짝, 홀, 그럼 오늘은 짝인가요? 네, 그래서 뭐 계속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서 좀 끊어내야 돼요. 여기서 끊어내면서 이제 선물의 매수 연속성이 좀 올라오게 된다면 아마 시장에서는 2100비단에서의 저가 인식을 충분히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뭐 구멍가게도 아닌데 뭐 우리 대한민국 원화의 체력이 뭐 하루에 1% 넘게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 뭐 이런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또 최근 빠른 안정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월 들어서 좀 한번 밑으로 한번 강하게 밀었던 수급 이후에 매도세는 뭐 최근 들어서 좀 진정되고 있는 상태다. 그럼 외국인 수급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그럼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여기 보는 건 참 이렇게 수급을 지나고 나서 보면 참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계속해서 좋아요로 밀고 들어오던 수급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흥국 주식형 펀드하고 ETF 이 유출입 금액을 네. 보여주는 건데요. 주로 17년에 네, 들어왔어요. 뭐 좋아요, 예. 좋아요. 뭐 사실 18년 들어와서도 2월 달까지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번 방향이 한번 크게 바뀌었던 거고, 그 이후에 뭐 어마무시한 금액이 아직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 정도 나갔으면은 방향을 위로 다시 틀어 올릴 법도 한데 아직 그런 그림들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은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기관들이 그럼 뭐 내가 막아주마 뭐 이렇게 들어갔으면 다행인데 기관들 수급들도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라 시장의 유일한 매수 주체는 개인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올해 증시에 조금 이 탄성도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봤었던 환율단 뭐 보시면 뭐 그대로 아시겠죠. 원화 약세 그림이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그림들이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외국인 수급을 좀 둔화시켰던 요인. 게다가 뉴스들 자체가 신흥국에 그렇게 싹 긍정적인 뉴스들이 안 나갔죠. 사실 패드 얘기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미국은 뭐 지들 경기 좋다 그래서 금리 올리니까 여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처럼 지금 내외 금리차 때문에 등 떠밀려서 올리는 쪽도 있고, 물가 부담 때문에 뭐 움직이는 쪽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자본 유출이 워낙 심하니까 이자 높게 줄 테니까 나가지 말아다오라고 얘기하는 이 금리 인상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요 그림도 재미있는 이 얘기인데요. 이 연준장들이 가끔씩 말실수를 하더라. 근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말실수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버냉키의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이제 많이들 기억을 하죠. 13년도 6월 달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뭐 올해 말서부터 테이퍼링 뭐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어요. 만약에 그때 진짜 그때는 얘기하자마자 급락이 나왔죠. 예, 급락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그때 버냉키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시장과의 소통을 해놓지 않았으면 시장에 과연 테이퍼링을 꿋꿋이 이겨내고 이 신고가를 계속 쓸 수 있었겠느냐. 시장과의 소통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때는 그 당시 때는 이거 왜 그러노라고 얘기를 했을 수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시장과의 소통이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파월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파월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 수준과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중립금리 수준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극을 줄이는 이 역할을 파월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한번 시장에서 뭐 욕들어 먹었을 때, 뭐 연준 때문에 빠졌어, 뭐 연준 장 때문에 빠졌어, 이렇게 욕들어 먹었을 때 회복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드나라는 걸 보니까 20일이면은 회복이 되더라. 그럼 파월도 이번에 시장이 조금 이제
섭섭해할 만한 표현을 이제 했었는데 과거 경험으로 보면은 한 20거래일 정도면은 채워지더라. 그럼 우리가 지금 뭐 기다리던 중국의 환율 보고서가 미국의 환율 이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미 재무 환율 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불확실성도 뭐 혹시나 하는 불확실성도 떨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하나하나씩 이 불확실성들을 지워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시장은 여전히 반등론에 대해서 무게를 실을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주가나 금리나 심리적으로 이 매도 진정 국면에 어느 정도 들어섰다는 말씀 100% 공감하는데요. 다만 이게 이제 진정한 진정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진정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는 거죠. 네. 이제 미국의 실세 금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한두 차례 정도 또 스파이크가 일어날 급등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근데 네. 이 미국의 금리 발작이라는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미채권 10년물 3.2% 구간에서 금리 발작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네. 뭐 원래 10년물 채권 금리가 거의 장기 금리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의 미국 금리 이 정도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중립 금리가 이제 마찰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3%냐 3.5%냐 뭐 요 정도 내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미 10년물 3.2%면은 어느 정도 그 중간을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미국에서의 금리 스파이크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작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3.5는 한번 찍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네. 뭐 일견해서 해서요. 장기금리 3.5 얘기가 요즘 워낙 많이 그러니까요. 나와서 예. 그리고 지금 중간선거 얘기 조금 덜 하는데요. 미국에 중간선거 뭐 상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원에서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앞서다가 요즘 또 박빙이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거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상당히 미중 관계가 요동치거나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와서요. 네. 제가 저도 이제 듣기로는 네네. 하원은 이를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뭐 예. 공화당이 예.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하고 네.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트럼프 하고 싶은 거 다 해 분위기인데 그러게요. 하원을 잃고 나면은 하원이 아니 상원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물론 상원에서 그렇죠. 통과 안 예. 시켜주면 대통령이 사인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쪽으로 다 갖고 있었던 때하고는 분명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트럼프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오래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브레이크 걸리는 부분들이 뭐 상당 부분 상반기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들도 읽어보면 뭐 중간 선거 이전에 트럼프가 저렇게 날선 반응 보이는 것도 뭐 공화당 결집 세력들 모으려고 중국 저렇게 휘어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원이 민주당 우세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화이트 스완인데요. 혹시나 또 블랙 스완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사석에서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마치 방송에서 그런 걸 좀 얘기해 줬으면 하는 분들도 있어서 가능성은 다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고요.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그러게요. 뭐 15일 월요일 현지 시간 발표된다 그래서 화요일 날 계속 촉각 곤두세 보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가 됐는데 중국이 빠졌습니다. 이제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약하잖아요. 주가도 그렇고 조금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런지. 워치리스트에 지난 4월에도 이미 들어가 있었고 어제 나오는 얘기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뭐 지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 혹은 발표가 늦어지는 게 왜 그러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게 괜히 늦어지는 것 같냐. 이거 심상치 않은 뭐 조짐이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기사에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라 전 뭐 믿지도 않았습니다만 자꾸 듣다 보면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이니까요. 그래서 가능성은 뭐 상당히 낮아 보이지만 요거 요렇게 터지면은 진짜 끝장나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뉴스들이었으니까요. 이게 블랙 스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관찰 대상국에 그대로 이제 남겨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뭐 올 10월에요. 이쪽이 안 좋았네요. 뭐 한눈에 봐도 또 우리가 중화권 증시도 아니고 대만, 홍콩 들어가 있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치겠습니다만. 우리가 빨려 들어갔어요. 네, 우리가 뭐 진짜 표현이 그대로네요.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보여드렸던 그림도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중국과의 과도한 상관교수를 지금 거의 플러스 1에 가깝기 때문에 이건 뭐 미증시 쳐다보나만 하고 중국 증시만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옆에서 보는 그림처럼 이머징 시장에서의 변동성 지수 값을 확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우려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안 되는 시장에는 안 되는 이유들을 계속 찾아서 갖다 붙이기 마련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봐라, 고정자산 투자가 연일 내리막이고 인프라 투자는 지금 현재 급락세를 걷고 있다. 중국이 이 재정 지출 이 증가율 나오는 거 봐라. 지금 여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차트를 보고 제가 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인프라 투자가 바닥을 찍어서 재정 지출 이 증가율로 봤을 때 더 이상 감소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한다면 아마 중국의 재정 지출이 늘어날 거다. 이게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다시 한번 자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읽으면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정반대로 읽게 됩니다. 안 되는 시장에서는 앞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반등 국면에서는 뒤로 읽겠죠. 현상은 똑같지만 해석이 정반대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안고 올해 이후에 뭐 가장 많이 빠진 증시 뭐 중국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신 거니까요. 이제까지는 나쁜 뉴스를 계속 읽었어요. 근데 상황에서는 거의 정상관, 중국 증시랑 우리 대한민국 정상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묻어 빠졌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도 발표가 됐고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도 11월 6일 이제 우짜우짜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왔고 그러면서 지나고 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좀 노이즈가 좀 다운이 되면 뭐 지금 현재 미증시의 변동성 지수가 과거 위기만큼 높은 상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미증시가 뚝 분질러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미증시가 다시 한번 글로벌 이 주식시장에서의 주도를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 재밌는 차트여서 이것도 하나 들고 와 봤는데요. 이게 경기선이라고 얘기하는 뭐 121선 기준으로 그러니까 위로 이격이 생겼을 때하고 밑으로 이격이 생겼을 때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 정도 경기선 바깥으로 벗어나면 밑으로 벗어날 때도 이 정도 나오더라. 폭이 비슷하더라는 거죠. 이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네,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90일 봤을 때. 네,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그림이고 위기 수준, 이때 금융위기였고 이때 유로존 위기였고 이런 위기를 제외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10%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더라. 121선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그렇네요. 네, 지금 그렇다. 그럼 여기서 밑으로 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시장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면 큰일 나는데요. 라고 얘기했었던 불확실성들을 하나씩 지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시각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제 읽기 나름인데 늘 말씀하시지만 이제 컵에 물이 반만 들었느냐, 혹은 이제 반 또 여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제 어쨌든 자신감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조금 불안한 국면인데. 좀 얼어서. 예. 그렇죠. 예. 얼어 있죠. 예.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예. 어제도 그저께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왔어요. 상승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어제는 뭐 지수 올랐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제는 거래소가 딱 보합을 찍었음에도 상승수가 훨씬 많았거든요. 어제는 상승수가 거래소 기준으로 644개가 올랐고 보합이 뭐 63개, 하락수가 200개가 안 됐습니다. 191개였거든요. 아마 오늘도 비슷한 그림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뜨겁지 않아도 빠지는 종목보다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지는 시장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 단계씩 다 레벨 다운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밀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들 많이 밀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워가는 시장이라는 시각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의 시각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